18조 2장 음양오행의 내항, 음양오행의 의미 또는 그 안에 드는 내용들, 이 정도 의미겠네요. 본장 해결적 문제, 본장에서 해결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제도론 중 암은 정지출, 전인제, 탐토, 음양오행, 기원시, 헌소 그 음양오행적 내함, 작일계 총결. 서론에서 우리가 이미 제출하였듯이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음양오행의 기원을 연구하고 토론할 때 매우 적게 음양오행의 의미를 겁주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로 결론을 맺었다. 칭대 저1문제 본장의 양종제법 음양오행학설화 음양오행 우주관 레 소리 음양오행적 주요 내용력 광가 병차 탐독기 주요 특점. 이 문제에 대하여 본장에서는 두 종류의 제법이라는 것은 개통이겠죠. 두 종류 개통으로 뭐뭐 할 계획이다, 나누어서 얘기할 계획이다, 뭐 이런 의미겠죠. 본장에서는 두 가지 계통으로서 삼구할 계획인데 음양오행 학설과 음양오행의 우주관이다. 그것을 가지고 음양오행의 주요 내용과 구조를 소리라는 것은 뭐 거칠게 정리하다 이런 거니까 거칠게 정리하면서 아울러 그 주요 특점을 탐구하겠다. 제7년 탐토지전 수선명학 1 하봉문 중 음양오행학설 가로 열고 혹이론 가로 닫고 여음양오행 우주관 저 양종 제법적 구별.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첫째로 명확하게 할 것은 아래 본문 가운데 있는 음양오행학설 혹은 음양오행 이론 그것과 음양오행 우주관 두 종류의 계통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춘추 전국지제 제자 백학설 봉기 가이 기 부동적 학술련은 제출 부동적 학설 2 구 시집회 회남자 요략 음양가 근거 자기대 우주 인세적 인식 야 제출료 자기적 정치이론 주요 포괄 명당 원령제도 오덕 종시설 등등. 춘추 전국 시기가 교체될 즈음에 제자 백과학설이 동기 여러 일어났는데 각 학파는 각기 다른 학술연원을 가지고서 각기 다른 학설로 당시의 폐단을 구하고자 이론을 제출하였는데 음양가도 자기들이 우주와 인간 세상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여 또한 자기의 정치적 이론을 제출하였다. 거기에 주된 내용은 명당 원령 제도와 오덕 종시설 등등을 포함한다. 저자이론 주요 보존제 관자 여시춘추 이급 후래 회람자 예기 원령 등 문자 저작 당중 이 몇몇 이론들은 주로 관자 여시춘추 그리고 조금 뒤에 회남자 예기 원령 등의 문자 책에서 보존되어 있다. 책 안에 보존되어 있다. 암문술 타시 음양오행학설 치중우 타 자기 제자학설기 1 자기 정치이론적 일청함이. 우리들은 이들 책은 음양오행학설로서 그들을 제자학설 중에 하나로 치중 중요하게 다루면서 또 그들 학설을 정치이로
중에 한 층의 함의를 가진 것으로 작위 생각한다. 우리들은 엄언, 사용, 음양오행, 우주관, 저일개념, 시, 인위, 음양오행, 직접 체연료, 인문대, 우주시공안적, 체기본 인식, 천원지방, 음양이기, 금목, 수화, 토위, 부성, 마물적, 기본 원소, 오행, 상생, 상성 등등. 우리들은 또 음양, 오행, 우주관이라는 이 관념을 사용해서 음양, 오행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우주의 시공간에 대한 기본적 인식으로 삼았음을 예를 들면 천원지방이나 음양이기나 목금, 화수, 토가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가 되며 오행, 상생, 상극 등등이 된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또한 음양, 오행, 우주관 이 관념을 사용하는 것은 음양, 오행이 직접적으로 인간들이 우주의 시공간을 인식하는 기본적 인식으로 직접 체현해냈고, 예를 들면 천원지방이라든지 음양이기라든지 금목, 수화, 토를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로 본다든지 오행, 상생, 상극 등등에서 이 설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양종제법, 피실시, 일물적, 양대청면, 유기융위체, 무법분계 이 두 종류로 개통을 삼아 보는 것은 실제로는 한 물건의 두 가지 측면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하나이어서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예기원령 1단 위례, 예기원령에서 한 단락의 예를 보자. 매춘지월, 일제, 영실, 혼, 삼중, 단, 미중. 봄이 시작하는 달에는 태양이 황도의 영실에 위치하고 어두워지면 참이라는 별에 들어가고 아침이 되면 미라는 별에 있게 된다. 기, 가월, 기제, 대호, 기신, 구망, 기, 충, 린, 기음, 각, 율중, 대초, 기수, 팔, 기미, 산, 귀치, 단, 기시호, 제, 선, 비. 해로서는 태양으로서는 가벌이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황제로서는 대호씨가 되고 그의 신은 구망이 되며 그때 벌레는 동물은 린, 비늘 있는 것, 비늘 린자죠. 비늘 있는 것. 오음으로 보면 각에 해당하고 12율로 보면 대촉에 해당하고 그의 수는 8이 되고 그때 맛은 신맛이 되고 그때의 냄새는 누린내가 되고 그때는 문을 제사하고 또 선비. 이 선비라는 것은 아마도 비장에 해당하는 것, 오장에 분류해서 비장에 해당하는 신들 그런 것들을 제사한다. 일단 놔두고 그 정도 해놓고 동풍, 해동, 집충, 시진, 어상빙, 뢰제어, 홍안래. 동풍이 불면서 얼음이 녹고 땅속에 있던 벌레가 비로소 뛰어나오고 물고기는 얼음 위로 오르고 그래서 뢰는 물고기를 제사 지르고 기러기는 온다. 그 중국집 가면 홍안래라는 간판을 든 중국집이 있죠. 봄이 왔다는 뜻이 있고 또는 이게 장사가 봄이 돼서 만물이 소생하듯이 장사가 잘 되라는 의미에서 홍안래라는 중국집 이름을 쓰죠. 그러면 봅시다. 그래서 뢰제어가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래놓고
다 이건 밑에 해석을 해놨겠지. 천자 그 청양 자계 승 난로 가 창용 제 청기 오 청이 의 청이 복 창호 식 매겨 양 희기 소이 달 그랬네요. 천자는 청양궁의 자계에 거처하며 난로라는 길을 수레를 타고 창룡이라는 말을 타며 푸른 깃발을 꽂고 푸른색 옷을 입으며 푸른색 옥을 착용하고 보리와 양으로 된 음식을 먹으며 그 그릇은 소라고 하는 것은 뭐 그릇 중에서 작은 종류 이런 것들로 달 그 해를 보낸다. 10월야 이 입춘 이 때는 입춘 봄이 되는 것이고 선 입춘 3일 태사 개 알지 천자왈 모일 입춘 성덕재수 태사는 입춘이 되기 3일 전에 태사는 천자를 아련하면서 어떠한 날이 입춘이니 성스러운 덕이 목에 있습니다 라고 아련다. 천자 내제 천자는 이에 재개하고 입춘지 1 천자 친솔 삼공 구경 제후 대부 이 영춘우 동교 한반상 공경 제후 대부조 입춘날에는 천자는 친히 삼공과 구경과 제후와 대부를 솔 거느리고 동교 동쪽 교회로 가서 봄맞이를 하고 환반 조정으로 되돌아와서 조회를 하면서 공경제후 대후에게 상을 준다. 명상 포덕 화령 행경 시해 하급 조민 경사수성 무류부당 그랬네요. 황제는 천자는 여러 사람들에게 명을 하면서 덕을 펼치고 화령 조화롭게 명령하면서 경사소름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아래로 업조 만민에 이르게 한다. 경사스럽고 상을 주는 것을 수행 마침내 행할 때 부당한 일에는 상을 주거나 경사스러운 일을 하지 말라. 월령편 이 매월비 일절 매절 선강 태양제 황도 중적 위치 강적의 월 소속지 1 소속지제 신 환유 상응적 충 율 수 미등 제강 적의 월적 물후 현상 연후 제강 천자 거처 규범이 급 응행지 정령 그랬네요. 월령편은 매달을 일절 하나의 절로 삼는데 매절에 앞서 태양이 황도 가운데 위치한 곳을 말하고 이 달이 소속된 해를 말하고 소속된 신, 소속된 황제를 말하고 게다가 거기에 상응하는 동물들 음악의 음률, 음과 율, 수, 맛 등을 말한 다음에 다시 또 이달의 물후 현상을 말한다. 그런 다음에 다시 천자가 거쳐야 할 규범과 마땅히 행해야 할 정령을 말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따르면 맹춘지월 일제 영실 그랬으니까 태양이 황도에서 입춘월에는 영실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달에 소속된 것들이 가벌이고 이 가벌이라고 말했죠. 기일 가벌 그때 가벌이고 소속된 황제나 신을
대호씨 구망신 얘기했고 벌레가 이런 것이다라고 했고 음악, 율, 수, 맛 등이 이렇다. 그런 다음에 이달의 무르 현상을 말했다 그랬잖아요. 무르 현상을 말했는데 뭐 아마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입춘이면 얼음이 동풍이 불고 얼음이 녹고 땅 속에 있던 벌레들이 비로소 땅을 밖에서 나오고 물고기들은 얼음이 얕은 또는 얼음 가루 나오고 뭐 기러기가 오고 이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유에 따르면 지금 이 말이에요. 물후를 말할 때 이제 태양이 황도상의 위치를 말한다. 그리고 첫 번째 이걸 말하고 그러면 이 지구가 이렇게 되겠지. 태양 황도가 이렇게 되나요? 뭐 황도가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니까요. 1년을 거쳐 지나가는 길이니까. 이걸 지구라고 하면 황도는 대충 이렇게 예, 뭐 위쪽으로 이렇게 동사져서 있겠죠. 이렇게 굴러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입춘이 되면 태양의 황도가 뭐 여기다 칩시다. 여기다 치면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실 그랬네요. 영실이라고 합시다. 영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되면 이때의 태양은 가불에 속하고 그때 해당하는 재는 대호씨고 그때 해당하는 시는 구망이고 그때 해당하는 벌레는 비늘이 있는 것이고 그때 해당하는 오음은 각이고 그때 해당하는 율은 대촉이고 뭐 그때 해당하는 수는 팔이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황도상의 위치에 따라서 물후라는 게 쭉 나오고 이 무르들이 신 또는 뭐 황제 또는 벌레 또는 율 이렇게 다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동풍이 불기 시작해서 얼음이 녹아요. 얼음이 녹으면 땅속에 있는 벌레가 나와요. 물고기들은 얼음 바로 나와요. 쭉 기러기가 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그러고 나서 황제는 어떻게 되고 쭉 썼어요. 그러면 다시 이 전체를 코스모고니라고 얘기해요. 물후라고 하는데 태양이 황도상의 위치에 따라 기후나 계절이 바뀌는 거잖아요. 계절이 바뀌면 그 계절에 상응하는 분류체계가 이렇게 나오고 이 분류체계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 뭐 경칩이 되겠죠. 얼음이 녹겠죠. 땅에 있는 벌레가 땅으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기러기가 오기 시작하겠죠. 이런 이제 현상이 나오고 황제는 어떤 장소에 위치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짓을 해야 되는 것들이 쭉 나오고 거기에 해당하는 정치적 명령을 행하는 것. 이걸 흔히 우리는 물후 또는 물화기라고 말해요. 물후학이라고 말하는데 물후학이라는 것은 동양의 어떤 세계 인식의 방법인데 동양에서는 모든 걸 상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가령 지금 할로가 얼마 남았나요? 곧 할로죠. 할로가 어떤 특징이 있나요? 24절기 안에서 할로는 기러기가 와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기러기가 와요. 기러기가 오면 할로 때는 가을에 말리는 기운이니까 풀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마르기 시작해요. 그 마르면서 이제 곡식들, 벼들은 익어가죠. 벼들은 익어가고
나머지 우리가 심어놓은 채소나 이런 것도 다 열매를 맺어서 익어가기 시작하죠. 그럼 활로 다음에 상강이잖아요. 상강이 되면 서리가 오는 거잖아요. 서리가 오면 이제 그때는 서리 맞으면 곡식이 안 되니까 활로를 기준으로 해서 상강이 오기 전에 곡식을 거둬야 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원령으로 매달 해야 될 어떤 정치적 이유로 나오겠죠. 그러면 활로 때의 황도의 위치는 뭐 여기서 여기까지 와야겠네. 요만큼 멀어져야겠네. 이만큼 내려와야겠네. 그러면 이제 황도의 위치는 뭐 태양은 어디쯤에 있어요라고 좀 쭉 쓰겠죠. 그렇게. 그래서 이러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옷을 어떻게 입어요? 지금 우리 다 단팔에서 긴팔 입고 있잖아. 오늘 강의실에 옷은 이렇게 입어야 하고 이게 다 상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상관적으로 보는 것은 태양이 황도상에서 운행하는 것에 따라 기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기의 변화에 따라 절기나 일년의 흐름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 생명체들이나 자연현상들은 변화를 일으키죠. 그 변화에 따라 황제는 거기에 맞춰서 자기 옷을 입거나 음식을 어떻게 먹거나 거처하는 장소를 어떻게 하거나 또는 정치적 명령을 어떻게 내리거나 하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는 것을 물후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후학이 사실은 이 물후학이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이 물후학을 체계화하거나 개통화하거나 하는데 핵심적인 논리는 음양이론과 오행이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계절의 변화를 제가 비염에 걸려서 막 결결거리고 막 누워있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는 뭐 이게 제가 딱 비염이 오면 처서점인가 보다 이렇게 처서점인가 보다 스스로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굳이 안 봐도 우리는 다 연결돼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상관성이라고 말하는 사유 체계를, 동양의 사유 체계를 물화학이에요. 그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황도에 있는 태양의 이취, 거기에 따라서 해가 소속되는 간지, 거기에 해당하는 황제나 신, 거기에 해당하는 동물, 거기에 해당하는 음악, 거기에 해당하는 윤력, 거기에 해당하는 수, 거기에 해당하는 맛, 뭐 이런 것들이 다 무르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실, 정시, 성강대, 우주적 인시, 강, 천문, 물후, 지식, 연후, 제출여, 차, 우주반, 사, 순상적, 정치 강령. 그것은 바로 먼저 우주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우주에 대한 인식을 말하고 천문 무루의 지식을 말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과 우주 간에 상하는 정치의 강령을 제출한다. 전자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고 후자는 방언론에 해당한다. 양자, 밀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해서 나눌 수가 없다. 음양오행학설, 구별 후 기타 제자학설, 특정야, 정제, 절이. 음양오행학설이 다른 제자학설과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타, 직접종, 우주, 자연 중 신발, 인화, 규율적 의거. 그것은 음양오행설은 우주 자연으로부터 인간 일들의 규칙을 찾아내는 것, 그것에 근거한다. 특정은 그것에 근거한다. 이런 말이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지 못할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죠. 이 인용문 안에서 맹춘지월은 얘기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맹춘지월의 맹은 맹중계를 맹중계를 누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을 맹중계를 해서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계좌 있잖아요.
내가 했잖아. 왜 이걸 쓰지? 여기 시라는 시작이라는 뜻이. 이건 중간이고 이건 끝이라는 뜻이. 그래서 여기서 맹춘월이라는 뜻은 봄이 시작하는 거죠. 봄이 시작하는 달 이런 뜻이고 영실이라는 것은 28수 중에서 하나고 북방현무 제6수 북방현무 별자리의 6번째 별이 영실이고 참이라는 것도 우리도 별이죠. 별 이름이고 이것도 28수 중에 하나고 미이라는 것은 청계선 별자리죠. 별자리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가벌이라는 것은 뭐 간질일 것이고 희재 대호 보기씨를 왕으로 부를 때 대호씨라고 하고 기신 구망 소씨의 자식을 신으로 모셔서 구망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럴 것이고 여기서 이제 음인데요. 그러니까 동양의 음계에는 오음계를 쓰잖아요. 공상각취, 그죠? 공상각취인데 오음 서양은 파른 계를 쓰잖아요. 궁 상, 각, 치, 이게 이제 오음계이고, 오음계에다가 12율로 나누면, 12율은 황종, 대력, 그다음에 태주, 협종, 고선, 중요, 유빈, 인종, 이체, 무역, 응종, 이게 12율인데 황종은 율에 해당하고 대대는 여에 해당하고 태주는 율에 해당하고 협종은 여에 해당하고 고선은 율에 해당하고 중요는 여에 해당하고 하는데 궁엄 안에 이 두 개를 집어넣었어요. 공상각취할 때 궁엄 안에 두 개를 집어넣고 상엄 안에 태주와 협종 두 개를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가금 안에 고선과 중년, 치엄 안에 인종과 유비는 아니고 인종과 이첩이 치엄이고 나머지 우엄 안에 우역과 응종, 그래서 율려가 이렇게 되시는데 이 유비는 나중에 여기서 별치 그래요. 반음 높아서 별치. 우리가 음악에서 샵 버튼이 있으면 반음 높잖아요. 그래서 12율 할 때 그 5음을 2개로 쪼개서 이렇게 하면서 유빈만 치음에서 반음 높은 별치라는 것을 유빈에다 넣고 이것도 유비예요. 율려 이렇게 연결돼요. 그렇게 해서 12유를 만드는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이런 내용이 어려운데 연암박지원의 뭐죠? 연행기 중국 여행가인가? 열하일기의 상중하 3권으로 번역된 보리 출판사의 열하일기란 책 중에 중편에 중국 학자와 오음과 율려에 대해서 연암박지원이 토론하면서 중국 이런 내용들을 토론해요. 토론하는데 거기에 관해서
북한에서 번역한 그 연안박지원의 열하일기, 그러니까 보리 출판사에서 나온 거, 거기에 상중 중편에 이 내용을 아주 잘 북한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 책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우리는 이제 동양의 사유라는 것은 사실은 코스모고니, 근데 코스모고니, 이 코스모고니를, 그러니까 물후학을 이해하려면 키론을 알아야 되고, 키론을 알자면 음양을 알아야 되고, 음양을 알자면 24절기 또는 태양의 이제 황도, 운행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다시 일상 사물과 결합할 때는 오행이 결합돼야 되니까 오행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음양 오행의 의미라고 해놓고 이러한 무구적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도입해서 얘기한 거예요.